자, 한번 봅시다. 오늘은 등비수열에 대해 등비수열이 무엇인지 공부할 건데, 보기를 보시면 세 개가 있다 그죠? 이렇게 세 개가 쭉 있는데, 이 세 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수열이니까. 근데 보면 뭐 딱 보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2를 곱하고 또 2를 곱하고 또 2를 곱하고, 그지? 이게 3을 곱하고 3 곱하고 3 곱하고 5 곱하고 5 곱하고 5 곱하고 이렇게 됐어. 이런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을 그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런 거겠죠. 일정한 수를 곱한다. 일정한 수를 곱해가는 수열. 곱하여 얻은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그때 일정하게 곱한 이 수를 우리는 곱하고 있는 이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부른다. 공비라고 부른다. 여기는 등비수열이고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부른다. 이게 뭐 다야. 그런데 뭐 등비의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등비는 비율이 같다는 거거든요. 비율이 같다. 이게 원래 등비수열의 정확한 뜻이야. 비율이 같다. 자, 여러분 비율이 같다 할 때 이 비율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수열에서는 그 항에서 앞의 항을 나눈 겁니다. 그 항을 앞항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2 나누기 1. 1분의 2죠. 4 나누기 2니까 2분의 4. 그러니까 8 나누기 4니까 4분의 8. 비율이 같더라라는 거야. 비율이 항상 변화 없더라. 마찬가지 어떤 수열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A2를 A1로 나눈 값, A3을 A2로 나눈 값이 같다. 이게 원래 등비의 정의고요. 비율이 같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차례대로 계속 같은 수를 곱해가는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 그래서 등비수열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를 챙겨 두셔야 되겠어요. 그죠? 자, 등비수열의 정의. 등비수열은 무엇인가? 그러면 무엇하다? 1번 첫 번째. 비율이 같다. 비율이 같은 수열을 등비수열이란다. 다르게 얘기하면 같은 수를 곱해가는 수열. 같은 수를 이제 우리는 공비라고 부른다고. 같은 수를 곱해가는 수열. 가는 수열. 이걸 우리는 등비수열이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는 챙겨주시고 출발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볼게요. 자,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항이 당연히 1이죠. 첫 항은 뭐 모를 수가 없잖아, 그지? 자, 공비는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 항에다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냐고 풀면 되죠, 그죠?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다음 등비수열의 공비. 공비는 5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r을 곱하면 10이 됐다. r은 얼마다? 2. 그래서 첫 번째는 공비가 2고요. 공비가 2니까 다섯 번째 항은 당연히 80이 되겠지. 자, 얘는 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까? 라고 물어본 거야. 공비라는 게, 그지? 곱한 값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공비는 마이너스 1이고, 당연히 다섯 번째 항은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됩니다. 3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이 됩니까? 그럼 r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은 당연히 3분의 1을 곱하니까 27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요거도 뭐 힘든 것 같겠지? 루트 나와서 막 힘들고 그러는데 2 곱하기 r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2 팡팡 날리면 r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공비는 마이너스 루트 2.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니까 8이 4, 2, 8, 8 되겠죠? 8. 자, 이제 3번. 다음이 등비수열일 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라. 계속해서 같은 수를 곱해가는 수열이잖아. 등비수열의 약속이. 얼마를 곱했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곱했지. 그럼 또다시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4가 나올 거야. 자, 여기서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없으니까 공비를 어떻게 구하죠가 아니라 그냥 두 항만 알면 돼요. 그죠? 연속한 두 항. 3분의 1에다가 r을 곱하면 얼마가 된다? 9분의 1이 된다. 그래서 r은 3분의 1이네. 그럼 3분의 1을 곱하시면 되겠죠? 3분의 1을 곱하니까 1이 되고, 다시 3분의 1을 곱하니까 27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등비수열의 이제 뜻은 알았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목표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떤 항을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등비수열은 등차수열이랑 거의 세트예요, 세트. 공부할 때.
등차 수열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는 거지. 등차 수열은 쭉 나열돼 있어. 쭉 나열돼 있어.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항들을 무엇으로 표현했는지 기억나봐. 무엇으로 표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무엇으로 표현했어? 우리가 등비 수열을. 그렇지. 차탕이랑, 그렇지. 차탕. 그리고 누구? 그렇지. 공차. 공차로 표현했다. 우리가 보통 차탕을 A라고 두고 공차를 D라고 뒀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한 번 더 했다. 그지? 세 번째 항은 두 번 더 했다. 네 번째 항은 세 번 더 했다. 이렇게 적었잖아. 그래서 N번째 항은 요래 됐다. 그죠? 물론 우리는 이 공식을 잘 쓰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럼 등비 수열에 차탕을 A라 두고 공비를 R로 두면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들을 모든 항들을 우리가 표현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잠시 멈추고. 자, 첫 번째 항을 했니? 해봐야 되는데 해보고. 자, 첫 번째 항을 A라고 뒀어. 자, 공비란 녀석은 계속해서 곱하는 수니까 R을 곱했어. 그러면 당연히 AR이 되겠지. 다시 R을 곱했네. 그럼 AR 곱하기 R인가 R 제곱 되겠네요. 다시 공비를 곱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R의 세제곱이 되겠다. 그지? 식으로 써보자. A2는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이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열은 규칙을 발견하는 거잖아. 여기 3일 때 이렇게 되네. 그죠? 4일 때 이렇게 됩니다. 2일 때는 사실 여기 생략이 된 게 1이잖아. 그죠? 그러면 쭉 가서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n번째 항. 차탕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겠죠. 그렇지? 아니, 3번 가야 4번 짱이 되잖아. 공비를 3번 곱해야 4번 짱이 되잖아요. 공비를 2번 곱해야 3번 짱이 되잖아. 공비를 1번 곱하면 2번 짱이 되니까 공비를 n-1번 곱해야 공비를 n-1번 곱해야지 n번 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고민해 보시고 이걸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완벽하게 되셔야 돼요. 자, 됐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요거는 뭐 프린트를 받았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뭐 공비를 R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고 그러면 4번장이 되고요. 뭐 10번 곱하면 11번장이 된다. n-1번 곱해야 n번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식으로도 정리했고 규칙도 발견했어요. 됐죠? 그래서 등비 수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지. 자, 한번 볼까?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우리가 공식을 실제로 많이 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항이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5인 등비 수열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A에는 첫 항이 얼마? 마이너스 2 곱하기 공비 5에 n-1제곱. 얘들이 먼저 곱하는 거 아니죠? 거듭 제곱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첫 항은 주어져 있어.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4 곱하기 R은 3이야. 그죠? R은 얼마지? 4분의 3입니다. 그죠? 그럼 시작. 일반항은 첫 항이 4 곱하기 4분의 3 전체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지. 되겠죠? 뭐 얘도 뭐 대단한 건 없네요. 첫 항이 5, 마이너스 5고 공비가 3이니까 일반항은 시작.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n-1제곱. 그 다음에 얘는 딱 봐도 보이나? 혹시? 마이너스 4를 곱했다? 그러면 일반항은 첫 항이 3이니까 3 쓰시고 곱하기 마이너스 4의 n-1제곱 가르치셔야겠죠? 음수니까. 자, 예제 3번 보자. 첫 항이 64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일반항은. 첫 항이 64고 공비가 4분의 1이고 이렇게 딱 했어. 자, 근데 제 3항을 구하라. 그럼 제 3항은 n에 3을 넣으면 되죠. 64에다가 4분의 1에 3-1. 그럼 3-1이니까 얼마지? 2죠? 그럼 64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이 나오고요. 16이니까
약분하니까 4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된다. 그죠? 한번 보자. 그러면 1024분의 1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64 4분의 1 n-1 제곱은 1024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자, 1024분의 1. 좀 힘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등비수열은 변수가 어디 있냐면 n이라는 변수가 지수에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지수에 대한 등식을 풀거나 지수에 대한 부등식을 풀 거야. 뭐 어려운 말로 걔를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문제를 풀 거니까 여러분이 챙겨야 될 건 밑을 뭔가 통일시켜주는 느낌이 있어야겠지. 밑을 통일시켜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64가 64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야 돼? 그렇지. 2의 5제곱으로 보이셔야 되고요.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보이셔야 되는 거죠. 1024분의 1 많이 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10제곱으로 보이셔야겠다. 그죠? 그럼 시작. 2의 5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2는 2의 마이너스 10제곱이야. 그럼 얘는 칙칙 하니까 2의 얼마가 됩니까? 2n 플러스 7이죠. 네. 걔는 2의 마이너스 10제곱. 자, 그럼 당연히 지수끼리 같아야 되잖아. 그죠? 밑이 같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n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뭐 이러냐? 계산이 잘못했나? 답이 팡 안 나오네요. 뭐가 잘못됐나요? 64 4분의 1 2n 마이너스 2제곱 2n 플러스 2 여기는 잘못됐구나. 2의 5제곱이 아니고 2의 6제곱이죠. 64가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2의 6제곱이죠. 그럼 둘이 더하면 여기 8이 될 거고 그럼 얘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따라서 n은 9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9번째 항이다. n은 9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됐죠? 괜찮죠? 자, 대표 문제 1번을 보실게. 대표 문제 1번을 보시면 제5항이 9고 제8항이 72인 등비수열의 1번 항을 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뭐 하나 챙겨 두셔야 될 거야.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등비수열의 1번 항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거 정리하면 등비수열의 뜻을 알아요. 자, 그 뜻을 이용해서 우리는 일반항을 구했어. 그치? 일반항. 자, 이 일반항에서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 결국 변수가 몇 개입니까? 세상의 모든 등비수열은 첫 항과 공비를 가지고 표현하니까 결국 첫 항과 공비가 알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서죠. 등비수열에서는 거지. 사실 모든 등차 수열은 첫 항과 공차만 알면 꼭 첫 항은 아니지만 사실 공차가 중요하겠지만 첫 항과 공차를 알면 거의 게임이 끝나는 거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 첫 항과 공비를 알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 그럼 결국 변수가 두 개야.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조건 두 개가 있으면 똑같아, 그지? 등차 수열은 조건 두 개 또는 식 두 개, 값 두 개가 있으면 연립해서 풀면 되죠. 연립해서 연립 방정식을 푼다. 자, 요거는 좀 챙겨 두시자. 적어도 등비수열에서는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조건 두 개, 식 두 개, 연립 방정식인데 조건이 두 개 있죠. 5번째 항이 9다. 8번째 항이 70이다. 물론 이 식이 두 개져 있으니까 당연히 첫 항과 공비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식을 쓰면 어떻게 되죠? 보자. 시작. 5번째 항은 시작. A, R의 4제곱인데 걔가 9인 거야. 그지? 8번째 항을 우리가 첫 항과 공비로 표현하면 A, R의 7제곱인데 걔가 7이 왜 이래요? 7제곱인데 얘가 70이야. 자, 연립을 할 건데 연립 방정식에서 우리가 좀 이때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작전을 좀 쓸 거야. 등비수열에서는. 우리는 보통 가감법이라고 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식을 변형해서 대입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녀석을 우리가 나눌 겁니다. 자, 곱하고 있는 식이니까 나누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면은 AA 팡팡 날아가고요. A 4제곱, R 4제곱, R 4제곱 약분되면 여기 3개 남겠지. 그리고 여기 약분하면은 얘는 8이 됩니다. 따라서
r 4제곱, r 세제곱 분의 1은 8분의 1이 되죠. 따라서 r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겠지. 자, r이 인지 알았어. r이 인지 아니면 원래 식에도 대입을 하겠죠.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요. a에 r의 4제곱이니까 16, 그죠? 그러면 16a가 되겠지? 16a는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냐면 16분의 9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항 구한 거지. 일반항 시작. 첫항 16분의 9 곱하기 공비 2의 n-1제곱이다. 되겠죠? 물론 이 16을 2의 4제곱으로 바꿔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지. 문제 풀어보시고 들어오셔야 된다. 뭐 여러분 당연히 문제 풀어보고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 항은 AR 제곱. 근데 얘가 6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 AR의 5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48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를 팡팡 나눈다. 팡팡 나누니까 AA 날아가고 R 제곱 2개 날아가니까 R 3개 남고요. 6으로 약분하면은 6, 8에 48이잖아. 그러면 정리하면 R의 세제곱 분의 1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죠. 그래서 R은 얼마 돼? 마이너스 2가 된다. 그지? 공비가 마이너스 2.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집어넣으면 여기 식에 대입을 하면 시작. 4A는 6이 되겠죠. 따라서 A는 2분의 3입니다. 뭐 끝난 거죠? 일반항은 2분의 3 첫항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2에 n-1제곱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것도 똑같아요. 그죠? 세 번째항인데 세 번째항은 AR의 제곱이고요. 근데 걔가 2분의 25고요. 여섯 번째항 AR의 5제곱인데 걔가 어이구 마이너스 1, 2, 5 빵빵이야. 힘드네. 근데 얘를 이제 나누라 이렇게 되면요. 칙 나누시면요. 그냥 한번 해봅시다. AA 팡팡 날리고 팡팡 또 세제곱. 그러면 R 세제곱분의 1은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 있잖아. 번분수잖아요. 시작. 마이너스 1, 2, 5 빵빵. 시작. 2분의 25. 자, 번분수니까 우리 분수의 성질 이용해야지. 얘가 지금 위에가 분모고 요거 기준으로 밑에가 분자잖아. 분모고 위에가 분자잖아.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곱하기 얼마? 2를 해보자. 됐지? 곱하기 2를 해보자. 2를 하면 마이너스 1, 2, 5 빵빵 곱하기 2. 계산하지 마세요. 이럴 때. 약분을 나중에 할 거니까. 얘들아. 이걸 처음부터 계산해서 하면 약분 귀찮아져. 자, 25를 약분할 거예요. 25. 자, 125가 되려면은 얼마입니까? 5? 5겠네. 약분 팡 하니까 5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500이 나오고요. 500 곱하기 2니까 1000이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00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1000분의 1이 될 거야. 그럼 당연히 R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0을 다시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럼 100A가 나올 거야. 그죠? 100A는 2분의 25니까 25로 약분하면 일단 얘가 4가 나올 거고 다시 4로 나누면 A는 8분의 1이 나오겠지. 그래서 일반항은 첫 항이 8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0인 등비수열이다. 적으시면 되겠죠. 되겠죠? 자, 문제 3번을 보시면 문제 3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죠? 문제 3번 여러분 풀면서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얘는 두 번째 항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입니다. 얘는 810. 다섯 번째 항이니까 AR의 4제곱이고 일곱 번째 항은 AR의 6제곱이죠. 근데 걔가 30이다. 그럴 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라.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또는 10번째 항을 구하라. 이렇게 된 거지. 나누면 되겠죠. 자, 여기서 생각할게. 등비수열은 결국 우리가 연립할 때 나눌 거란 말이지. 분수꼴로 만들어서 푼다는 소리죠. 나눈다. 분수꼴로 푼다는 건 결국 약분을 했단 말이야. 이때까지. 근데 식이 지금 이렇게 다항식으로 돼 있으니까 약분이 잘 안 돼. 다항식이니까 약분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항식을 약분할 때 뭐 해야 된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죠. 인수분해. 묶어야 돼요. 인수분해. 인수분해 해서 약분을 하면 편하다. 그리고 약분을 하자.
다항식일 때는. 됐죠? 요거를 챙겨 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공통 부분이잖아. A, D가 있고 R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AR로 묶어요. 얘는 마찬가지 분모를 보면 A도 한 번 들어가 있고 R이 4번 들어가 있어요. 공통으로 그렇게 묶어주시면 위의 식이 1 플러스 R 제곱이 될 거야. 밑에 식도 1 플러스 R 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바꾸니까 좀 할만하더라 라는 거죠. 30분의 810. 그러면 A 하나 지워지고 R 하나 지워지고 R 3개 그리고 한 방에 펑펑 날리면 R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 약분 통하고 약분하니까 4가 나오네. 27이 나오네요. 그죠? 27. R 세제곱분의 1이 27이니까 R 세제곱은 27분의 1이 되겠죠. 역수 취하면 되니까. 따라서 R은 3분의 1이 되겠다. 그죠? R은 3분의 1. 자, 공비가 3분의 1이야. 그럼 3분의 1을 또 식에 집어넣어야 돼. 귀찮아. 오케이, 귀찮아. 그럼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보자. R을. 그러면 3분의 A 될 거고요. 그 다음은 9분의 A가 되겠죠. 제곱을 하니까. 근데 걔가 얼마가 된다? 810이 됐어요. 자, 양변에 9를 곱해. 9를 곱하니까 얘는 3A가 되고요. 9를 곱하니까 A가 되고. 여기다 9를 곱하니까 그냥 9 곱하기 810이라 적으세요. 여러분 힘들지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9를 곱하면 양변에 9를 곱하니까 얘는 3A 맞죠? 곱하니까 A. 그럼 둘이 더하면 4A는 9 곱하기 810이야. 아우 귀찮다. 이거 누가 낸 거냐? 그지? 누가 낸 거야 이거? 자, A는 4분의 9 곱하기 810이야. 그럼 2로 약분하고 2로 약분하면은 뭐겠다. 아이고 숫자 너무 크다. 잘못 풀었네 또 오늘. 오늘 이렇게 잘못 푸는 게 많네요. 미안합니다. R 세제곱이네. 아이고 왜 이러냐 오늘. 여기 R 세제곱이구나. 그러니까 27분의 1이 나와야죠. 27분의 A가 나오고 양변 27을 곱하니까 얘는 9A가 되고요. 플러스 A가 되고 810 곱하기 27이라 두세요. 어차피 약분할 겁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더하면 10A가 됩니다. 10A는 810 곱하기 27. 그러니까 0 하나 퐁 날리면 A는 81 곱하기 27. 여러분 81 곱하기 27을 계산하고 싶지 않잖아. 그지? 딱 봐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81은 얼마가 돼요? 3의 4제곱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은 3의 7제곱이다 적읍시다.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되니? 일반항은 3의 7제곱이 첫 항이고 공비가 3분의 1 3분의 1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적을까? 그거에 n-1제곱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10번째 항을 구해야 되니까 a에 10을 집어넣으면 3의 7제곱 10 집어넣으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 10에 넣으니까 9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니까 3의 7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9제곱 그러면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보기에 있으면 적으시면 되고 혹시 계산하면은 9분의 1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됐죠? 네. 계산 실수가 많아서 미안해요 오늘. 자, 요거도 특별한 건 없어요. 그죠? 대표 문제. 일단 조건이 2개 주어져 있어. 그럼 무조건 등비수열은 연립해서 풀 수 있다. 갑시다. AR 시작. AR의 몇 제곱? 6제곱은 64. 여기까지 문제 없을 거고요. 나누면 R의 5제곱분의 1은 약분하니까 32분의 1이에요. 따라서 R은 2가 됩니다. R을 2인 걸 여기도 대입을 하시면 2A는 2다. 따라서 A는 1이 되겠네요. 일단 일반항 구했네. 일반항은 첫 항이 1이니까 생략하고 공비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300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시작. 2의 n-1제곱 어떤 항이 그죠? 일반 항이 어떤 항이 시작. 300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3000은 한 방에 갈 수는 없지만 지금 문제 포인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속 지수에 대한 얘기잖아. 지수가 밑이 2니까 2의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딱 봐도 2의 10제곱이 일단 1024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2의 11제곱은 얼마가 돼요? 2048이잖아. 누가 봐도
2의 12제곱이 돼야 3000보다 크겠다는 사실이죠. 계산할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지수 n-1이 얼마가 돼야 돼요? 12가 돼야죠. 최소한. 그럼 n은 얼마가 됩니까? 13. 그럼 답은 처음으로 3000보다 커지는 항은 제 13번째 항이다. 그죠? 제 13번째 항이다가 답이 되겠지. 자, 문제 1번. 첫 번째 항이 오다.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어이구 귀엽다. 그죠? 첫 항이 오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있으니까 바로 일반항 세우시죠. 조건 2개 나왔으니까. 5 곱하기 2의 n-1제곱이다. 근데 얘가 2000 이상이 되는 걸 구하라. 2000 이상이 되는 걸 구하라. 자, 그러면 2의 n-1 지수에 대한 지금 지수 부등식인데 5로 약분하니까 400이 되거지. 자, 2의 거듭제곱에서 400에 가까운 수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2의 6제곱 64니까 2의 7제곱은 128이에요. 그럼 2의 8제곱은 256입니다. 2의 9제곱은 512고 400보다 처음으로 커지겠죠. 지수가 얼마일 때? 9일 때. 그럼 지수가 9일 때 n-1이 9일 때 따라서 n은 얼마? 10이구나. 제 10번째 항부터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 공비가 2고 다섯 번째 항이 48이야. 다섯 번째 항은 a 아래 4제곱인데 공비가 2니까 16a가 되겠지. 근데 걔가 48이야. 따라서 a는 3이 되겠다. 그래서 일반항은 첫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죠. 됐죠? 근데 얘가 600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럼 시작. 3 곱하기 2의 n-1제곱은 60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3으로 약분하면 2의 n-1제곱은 200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 200이니까 2의 아까 했던 거 몇 제곱? 7제곱이 128이고 2의 8제곱은 256으로 200보다 큽니다. 그죠? 당연히 지수가 얼마일 때? 8일 때가 되겠지. 8일 때. 그래서 n-1이 8이다. 그러니까 답은 9다. 그죠? 제 9항부터 된다. 문제가 너무 쉬워서 안 하고 싶은데요. 제 3항과 제 4항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 3항이 3이고 제 4항이 6이면 딱 봐도 한 칸 차이고 얼마를 곱했니? 2를 곱했지.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했잖아. 이게 공비지 뭐. R은 2지 뭐. 너무 식만 세우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자. 됐니? 그럼 세 번째 항은 첫 항에다 공비를 2번 곱하니까 4a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걔가 3이니까 첫 항은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항은 첫 항이 4분의 3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2의 n-1제곱까지 됐어. 근데 얘가 75 이상이야. 시작. 4분의 3 곱하기 2의 n-1제곱이 75 이상이다. 그러면 2의 n-1제곱은 75에다가 역수치 하겠죠? 3분의 4를 곱하면 되겠지? 3으로 통통 약분하면 25가 될 거예요. 그죠? 25 곱하기 4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100이 되죠. 그치, 100. 빰빠밤, 100. 그럼 2의 n-제곱이 100이야. 와우. 그러면 100인데 커야 되니까 누가 봐도 2의 6제곱은 64고요. 그죠? 2의 7제곱은 얼마입니까? 128입니다. 그러면 7이 되겠다. 그죠? n-1이 지수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그래서 n은 8이 된다라는 게 답이지. 됐네? 뭐 특별한 건 없었어.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공부할 건 등차 수열과 동일하게 연립 방정식이라는 걸 뭐 기억하시고 우리가 뜻을 정확히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연립 방식 전에 일반항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